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일본 군부 핵심 7명이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그 폭탄이 터진 직후 중국 최고 지도자 장개석이 임시정부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독립운동가 장건상 선생이 직접 남긴 기록입니다. 폭탄 한 발이 11년 6개월 만에 카이로 선언으로 이어진 그 흐름, 그랜트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단상과 윤봉길 의사 사이 거리는 약 5m였습니다. 일왕 생일 천장절과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열렸기에 가능한 거리였거든요. 단상에는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 노무라 기치사부로 중장, 우에다 겐키치 중장, 그리고 주중공사 시게미스 마모루, 일본 상하이 라인의 핵심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기미가요. 재창이 끝나고 묵념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윤봉길 의사가 손에 든 물통의 마개를 뽑았습니다. 흔한 오해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도시락 폭탄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단상에 던진 건 물통 폭탄이었거든요. 도시락 폭탄은 거사 후 자결용이었고 시도했으나 불발됐습니다. 1931년 9월 만주사변, 1932년 1월 상하 이사변, 두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일본의 침략이 국제사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기 임시정부는 인재가 빠져나가고 자금난이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김구 선생이 동포들의 모금의 의지에 겨우 조직을 유지하던 시절이었거든요. 1932년 봄, 임시정부는 거의 해체 직전이었습니다. 김구는 바로 이 시기를 노렸습니다. 1931년 10월, 김구는 임시정부 직속 비밀의열조직 한인애국단을 결성했습니다. 한인애국단은 풀어서 말하면 소수의 의로운 행동가가 핵심 인물과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상하이에 거주하던 청년 약 80여 명이 함께 참여했거든요. 폭탄 설계는 김홍일 장군이 맡았습니다. 천장절 행사장이 도시락과 물통 휴대를 권장한다는 점을 노려 누가 봐도 평범한 점심처럼 위장했죠. 거사 성공의 핵심은 폭탄의 위력이 아니라 검문 통과였습니다. 한인애국단의 첫 거사는 1932년 1월 도쿄 사쿠라다문 이봉창 의거였습니다. 폭탄 위력이 부족해 직격에 실패했죠. 김구는 다음은 반드시 위력과 정밀도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단상의 풍경은 이러했습니다. 시라카와 사령관은 12회 대수술 끝에 5월 26일 사망, 가하바타 거류민단 위원장은 다음날 새벽 사망, 노무라는 우한 실명, 우에다는 다리 절단, 시게미스는 우측 다리 절단이었습니다. 단상 표적 5명 중 사망 2명, 중상 3명. 한 발의 폭탄이 일본 상하이 라인 전체를 무력화시킨 셈입니다. 한 인물의 후일담이 의미심장합니다. 우측 다리를 잃은 시게미스 마모루. 13년 뒤인 1945년 9월 2일 미주리함 갑판에서 의족을 짚고 일본의 항복문서에 서명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폭탄 한 발이 외교자본으로 변환된 5단계입니다.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 1933년 5월 김구 장개석 난징 회담, 1934년 봄 낙양군관학교 한인특별반 약 90여 명 입학, 1940년 9월 한국광복군 창설,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 한국조항 합의, 임시정부의 무대도 함께 옮겨갔습니다. 상하이에서 난징, 다시 충칭, 그리고 1943년 카이로 회담장으로. 카이로 선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인디우 코스코리아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적당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되도록 결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국제사회가 한국 독립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한 문장입니다. 행동에서 국제 명문까지 11년 6개월. 폭탄 한 발이 외교자본이 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1932년 5월 4일 군법회의 회부, 5월 25일 단심 사형 선고, 11월 18일 오사카, 12월 18일 가나자와, 12월 19일 오전 7시 40분 가나자와 미고우시 공병작업장에서 총살형으로 순국하셨습니다. 당시 24세였습니다. 윤 의사가 두 아들에게 남긴 글이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유해는 1946년 6월 30일 고국으로 봉환되어 효창공원 324 묘역에 안장됐고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습니다. 호매헌은 충남 예산 생가당호, 매화, 매화, 집헌에서 유래합니다. 첫 번째 패턴, 하루 사이에 격이 바뀐 임시정부입니다. 의거 전에는 모금의존, 인재이탈, 국민당 무관심, 거의 무보도, 의거 후에는 장개석 지원, 낙양 입학, 임정 직접 보호, 세계 일면 보도. 두 번째 패턴, 5단계 변환입니다. 1932년 행동, 1933년 신뢰, 1934년 지원, 1940년 군대, 1943년 국제 명문. 이 게이지가 끝까지 차오르는데 1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첫 번째 질문. 단상에 던진 것은 물통 폭탄이고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이었으며 불발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장개석의 백만대군 발언이 진짜냐? 1차 사료에서는 동일 원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건상 독립운동가의 직접 증언은 확실하고 이후 낙양군관학교와 광복군 설립이 그 증거거든요. 세 번째 질문. 의거와 카이로 선언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외교부 공식 자료는 5단계 인과로 정리합니다. 의거, 장개석 신뢰, 낙양, 광복군, 그리고 카이로 선언. 더 자세한 사상자표와 카이로 선언 원문 분석은 그랜트의 지식 컬렉션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윤봉길 의거는 한 발의 폭탄이 아니라 무너지던 임시정부를 국제 외교 무대에 다시 앉힌 행동으로 쓴 독립선언서였습니다.